자, 오늘은 댓글을 통해서 첨보 분석에 대한 요청이 몇 번 있었고, 첨보를 실제로 이전에 한번 분석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얘를 봐야 될 것 같고, 언젠가는 얘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파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뭐 차트를 보면서 볼 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게 어떤 특이한 세력이 있다?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채무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뭐 전환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기업은 철저히 외부에서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관점은 딱히 볼 게 없고요.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내용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이 있는데 좀 많이 줄인 편입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많이 떠 있는데 이거들을 확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위치한 상황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 보면 알겠지만 저는 요즘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자주 봐요. 장세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랑 2차 전지가 같이 치고 올라오고 바이오는 좀 흔들면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어가지고 2차 전지는 오히려 더 치고 올라왔죠. 눌렸던 거 다 회복하고 지금 거의 본전까지 왔습니다. 게임주 눌리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종목이 없다면 코스닥에서 재미를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상 지금 2차 전지가 시장을 꽉 쥐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꽉 쥐고 있고요. 이런 강세의 흐름이 단기간에 잠깐 치고 올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 개월에서 1년 넘게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탑 20이 아니더라도 그 밖에 있는 탑 50까지도 2차 전지 종목 중에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찾아놔야 됩니다. 실제 좀 몇 개가 보이고요. 자, 그래서 여튼 지금 시가총액 8위인데 얘가 아직 여기 1, 2위, 3위, 4위, 5위, 그러니까 5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저는 보이고요. 얘가 여기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도 좀 보입니다. 이건 차트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요. 이 회사의 재무구조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이 기업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기업이 원래는 전자 소재에 집중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2019년부터 20년까지 2차 전지 소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원래는 30%였어요. 3, 4, 5, 6 해서 지금 65%입니다. 이건 작년 3분기 기준이어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따져도 아마 60에서 70 사이 정도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얘네가 진짜 말로만 2차 전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2차 전지에 진심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얘네가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하고 있는 거는 리튬 이온 전지의 전해질로 사용되는 LI 화합물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주요 2차 전지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얘네가 2차 전지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공정 소재 쪽에서 수율 및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 절감 등의 역할을 하는 소재, 이게 국내 시장 점유율 90%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거의 지금 많이 편입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공정 쪽에서 캐시카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꼭 전체 매출 부분에서 2차 전지 부분이 막 90%일 필요는 없어요.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2차 전지 말고도 원래 하던 일이 괜찮다면 그걸 유지하면서 그걸로 돈 벌어다가 2차 전지 연구 비용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원래 하던 일 자체가 시장 점유율도 높고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1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보다 더 증가를 했는데 2차전지 소재 부문 출하량이 증가를 했고 피전해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실적도 증가를 했고 원재료인 LiPF6 가격 급등에 동반해서 피전해질 가격도 같이 급등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성도 같이 증가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만 톤 규모의 공격적인 증설 계획 공개.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이익성도 굉장히 좋고 사업의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지금 첨보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종목들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원재료 값 급등, 원자재 값 상승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떨어졌던 이유가 2차 전지 종목 회사들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있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가장 컸던 리스크가 둘이 전쟁하니까 일단 원유가 오르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값 오르고 그 외에 금, 은, 구리를 비롯한 팔라듐까지 다 가격이 급등하니까
동일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 원자재 리스크가 발생을 해가지고 떨어졌다 보면 돼요. 근데 물론 시장 일반적인 종목들 대비 2차 전지 시장은 선방을 한 거죠. 근데 첨보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판가가 정가가 됩니다. 이게 판매료의 비용 자체가 정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이 원래 100억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원재료가 값이 올라가지고 150억이 되면 그럼 50%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저도 이에 준하는 단가를 상승을 해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아, 이번에 우리 이거 만들려고 그랬는데 원재료가 올라가지고 비용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래도 지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 지난 영상에서 그 일론 머스크 사진 올려 있는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4680 배터리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랑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 오르자마자 얘가 했던 게 뭐냐면 두 번의 가격 상승을 시켜버려요. 대표적인 모델 3개의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근데 시장에서 얘네를 비난했을까요? 오히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차량을 수요하는 고객들은 2년 전에 산 사람들, 3년 전에 산 사람들은요, 지금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비싼 가격이고, 그러니까 네임밸류도 있기 때문에 비싼데, 그 차의 가격 자체가 올라버렸어요. 지금 3년 전에 그 차를 샀으면 지금 중고차로 팔아도 이득이에요. 근데 그 가격, 모델들의 가격 자체를 전반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 혹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그 차량의 가격을 올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올려도 이거 인기 많으니까 다 팔릴 거거든요. 없어서 못 파는데. 근데 올릴 만한 구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올린다 해도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판매자가 단가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부적인 어떤 비용적 증가가 발생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업이 첨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나죠. 원자재 값 급등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가격 올려버리는 겁니다. 지네가 부담해야 되는데. 근데 이 기업 입장에서 혹은 이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자재 리스크에 대한 어떤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죠. 우리가 뭐 첨보의 제품을 직접 소비할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니까, 아, 첨보는 이런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그 재화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단순히 가치가 높다 뿐만 아니라 그 재화의 판매 단가를 협상함에 있어서 얘네가 갑이 되려면 그 제품 자체가 굉장히 고퀄리티여야 되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여야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이 50% 증가를 했어요. 근데 첨보가 가격을 예를 들어 30% 증가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옆 가게에서 똑같은 제품 만들고 똑같은 품질을 만드는 애들이 10%만 증가시켜봐요. 얘네 그냥 버리겠죠.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첨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지금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첨보는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시총 탑5에 들어가려면 매출을 일단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재무 분석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재무 분석은 제가 여기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더 많은 지표들과 값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는 EV, EBITDA를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오는 매출과 이익, 그리고 비용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의 캐시플로우를 봅니다. 원래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을 좀 러프하게 이렇게 보자면 얘네가 만들어내는 그 이익의 창출 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2차 전지 시장에서 넣은 매출 대비 뽑아낼 수 있는 이익 창출 능력만 보고 판단을 하자면 2차 전지 시장에서 지금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시총 탑 20 중에서도 탑 20 중에서도 그 이익을 뽑아내는 그 능력 자체는 얘네가 제일 높아요. 얘네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굳이 그림을 표현하자면 누군가는 여기 항아리에다가 100을 넣고요. 누군가는 10을 넣습니다. 혹은 누군가는 여기다 1000을 넣어요. 근데 이익 창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1000을 넣어가지고 뽑아내는 게 10인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건 영업이익률이 1%죠. 순이익률이.
10을 넣어가지고 2를 뽑아내는 기업도 있고요. 100을 넣었는데 20을 뽑아내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 넣은 기업 빼고요. 100 넣은 기업과 1000 넣은 기업을 비교해보면 1000 넣어서 10을 실제로 남겨먹는 기업이랑 100 넣어서 20 남겨먹는 기업이랑 누굴 선택해야 되냐면 얘를 선택해야죠. 지금 첨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른 2차전지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의 규모가 작은 대신에 이 이익을 뽑아내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실제로 ROE가 20%에 달해요. 물론 이건 2022년 추정치이기 때문에 20%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15에서 20% 정도 만들어냅니다. 이 ROE가 15에서 20%, 매출 규모가 일단 천억 단위가 넘어간 기업 중에서 15, 20% 된다? 이런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ROE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많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다만 얘네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게 이 매출 규모를 좀 더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못해도 5천억 규모로 가야 되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을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매출로. 보면 이게 에코프로베임이에요. 에코프로베임도 옛날에 2019년에 6천억대였고요. 그 다음 8,500, 1조 4천. 올해 전망치가 2조입니다. 2배예요. 이대로 가면 에코프로베임 사실 지금도 싼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첨보가 와 있는 지금 위치 자체는 에코프로비엠의 한 4년 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알아주기 전. 그래서 첨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의아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얘네 돈 이렇게 잘 벌고 이익률 이렇게 높은데 왜 아직 여기 있지?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아직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돈 굉장히 잘 버는데 이거를 약간 사이클이 굉장히 좋은 바퀴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동차의 바퀴를 진짜 이쁘고 튼튼하게 잘 만드는데 얘가 이런 바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랑 달리면 누가 빠르겠어요? 얘가 더 빠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바퀴의 전체적인 휠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첨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하는 게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는 단위당 평균 비용이 원래 높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호떡을 만드는 거랑 10개의 호떡을 만드는 거랑 호떡 하나당의 그 비용이 다르거든요. 설탕 대량으로 사면 되고, 그리고 뭐 팬도 대량으로 사면, 기름도 대량으로 사면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요 정도 수준에 시작을 했어요. 단위당 평균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좀 증가를 할 거거든요. 매출량도 그렇고, 산출량도 그렇고. 얘가 과연 나중에 성장함에 따라서 매출량을 점점 키워감에 따라서 이 비용을 점점 증가시키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지금의 이익 구조를 그대로 끌어안고 1조, 2조 컬러까지 진입을 한다면 얘네는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좋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얘네가 지금은 전망치가 올해 전망치가 이제 4천억인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5천억 됐을 때, 7천억 됐을 때, 뭐 9천억 됐을 때, 혹은 1조 이상 됐을 때 이 뽑아내는 이익의 규모 자체가, 이 효율성 자체가 이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사기죠. 지금 20%겠지만 뭐 10% 혹은 8%까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전체에서 뽑아내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요약을 하자면요. 첨보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탑 20 중에서도 이익 산출하는 그런 능력 자체는 탑급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에 속해 있는 것도 그렇고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제품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가 필요한 거는 이런 규모의 외형적인 성장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덩치를 키워야지 성장이 더 빠르게 나올 것이다. 오늘 원래 제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얘네 부채 상태를 봤는데 괜찮습니다. 실제로 배당을 굉장히 조금 주는데 그거에 대해 서운할 게 없는 게 얘네가 배당을 조금 주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장기 부채들을 좀 빼냈어요. 장기 채권들을 정리함으로써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좋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좋고요. 이익성 굉장히 좋고요. 채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뭐 차트적인 얘기를 안 했지만 이 기업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한 가지 미션 탑 5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출 자체가 증가를 해야 된다. 매출 증가가 되면서 이익의 퍼센티지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줄어들어도
적자만 안 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얘네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매출이 증가했을 때 똑같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려면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들의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시장 점유율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딱 어떤 상태인지 매 분기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매출과 이익의 상승 규모를 보되 매출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좀 눈여겨보세요. 원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외형적으로 내형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연구개발 비용에다 얼마나 넣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내용들은 요런 데 가면 나옵니다.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 2020년도에 7,438백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1억, 74억 쓴 거죠. 사실 더 써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못해도 100억은 써야 돼요. 100, 1000, 1억, 10억, 74억 맞죠? 전체적인 매출액 대비 이 비율이 높긴 한데 사실 정말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보면 많으면 진짜 20%까지 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차입금 가져와서라도 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상승률도 좋긴 하고 연구개발 비용에 넣는 그런 전체 매출액 대비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건 좋으나 얘네가 앞으로 계속 시장 경쟁력 유지하고 매출을 늘려도 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연구개발비에 미리미리 돈을 때려 박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첨보를 저는 아직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고 투자의 어떤 그 기간 자체를 길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 하나 파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얘네가 매출이 성장을 했나, 연구개발비 얼마 넣었나 이렇게 좀 감시하면서 그러니까 다마고치 키우듯이 하고 싶으시면 이런 기업들 천천히 매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건 싫다. 나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대빵을 살래 하면 사실 에코프로비임이죠. 일단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